저희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은 저희 고양신문 고양파 구독자가 이번 달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될 때는 막 감격스러워서 호들갑도 좀 떨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덤덤합니다. 하지만 10,000명의 구독자가 있다라는 그런 무게감을 저희가 늘 실감하면서 더욱 책임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헤드라인 말씀드립니다. 고양 아파트값 회복 속도가 경기도에서 가장 느리다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자구역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장항지구 공공아파트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장항지구 A4 블록 아파트도 철근 누락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청 이전 경기도 감사 불복했던 고양시 도 투자 심사는 과연 통과할지 살펴봤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 조짐으로 좀 돌아섰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고양시 아파트 값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달 중순 KB국민은행이 밝힌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경기도 평균 아파트 값은 전월에 비해서 0.19% 하락한 데 비해 고양시의 아파트 값은 평균 0.5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하락폭은 경기도 21개 시군 중에서 가장 큰 수치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게 고양시랑 달리 과천시랑 화성시는 6월부터, 그리고 성남시와 광명시는 7월부터 이 마이너스가 아닌 상승 국면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최근 10년간 집값이 가장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올해 초에 비하면 하락폭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고양시 아파트값의 회복세가 가장 느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요 빨간색이 고양시 집값인데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평균보다 계속 이런 하락률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좀 일부 상승할 만한 기대 요인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 것 같은데요. 6월에 서해선 대곡 소사 구간이 개통을 했고요. 이달 말에는 이제 일산역까지 또 이렇게 연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 24일에는 일산 신도시 재건축 컨설팅 시범단지 3곳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 요인들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전 컨설팅 이 시범단지가 선정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문의 전화는 좀 늘어났다. 매물을 내놓은 일부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승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양시의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요건을 강화한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JDS 지구의 800만 평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 계획에는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요건 강화, 어떤 내용이죠? 지난 6월에 산업부가 이제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기본계획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인데, 거기 네. 내용이 각 광역단체의 미개발, 미분양 용지가 경자구역 전체 면적의 10%, 그리고 단위지구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지정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자구역 추진안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앞서서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평택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발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고양시랑 안산시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두 군데. 예, 여기 추가 지정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쪽에 따르면은 현재 도내 경자구역인 이 평택 현덕지구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평택 포승지구, 시읍 백옷지구, 요 세 곳의 총 개발률이 한 55.7%의 절반 좀 넘는 수준인 거죠. 90%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요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대로 확정이 되면은 현재 연구 용역 중이거든요. 고양시랑 안산 같은 경우는 여기 추가 지정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양시가 좀 빠르게 어떤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도 측 입장은 이거 사실상 완전 분양 요구하는 건데 이거 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거 좀 과도한 규제다. 기본
기본 계획으로 해가지고 몇 프로 이상은 안 되는 걸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은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산업부 쪽이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검토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나 이제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실 쪽에서도 이제 좀 문제 지적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충분한 검토 기간을 마련 좀 하려 그런다. 기간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기사도 저희가 잘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유로를 지나다 보면 킨텍스 IC랑 장항 IC 사이에 신축 아파트 지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인데 현재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좀 체크해 봤다고요. 전체 규모가 총 11개 블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공급되는 물량은 다 합쳐서 대략 12,000여 세대 정도가 됩니다. 2019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했고요. 애초에는 올해 12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이게 중간에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좀 공사가 지연이 돼서 2025년 장항지구 전체가 준공하는 걸로 현재는 이렇게 일정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2년 정도 늦어진 셈이고요. 전체 공정은 현재 40% 정도 이렇게 진행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입주를 앞둔 단지가 A4, A5 블록 입주 대비한 기반시설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요. 먼저 입주를 하는 만큼 도로, 학교, 또 상하수도 등 이런 도시 기반 시설 공사에 LH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LH 측은 내년 3월 입주 전까지 완료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항지구에 새로 문을 여는 학교가 장항초등학교인데 여기가 개교를 하는 게 내년 9월이나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입주한 후에 한 학기 동안은 멀리 있는 학교로 이렇게 통학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에 알아보니까요, 인근에 있는 주엽초등학교, 백신초등학교, 호수초등학교 이런 세 곳의 초등학교로 학생들을 분산해서 이렇게 통학시킬 계획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블록 사정들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A4, A5 블록 다음으로 진도가 나가는 곳은 A1, A2 블록. 자, 여기도 지금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당초에 이제 8월이나 9월에 청약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도 조금씩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블록들은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고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정에 맞춰서 공사가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장항지구 A4 블록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던 뉴스가 터졌습니다. LH가 추가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에 장항 A4 블록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LH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3개월간 전수조사를 벌였거든요. 그 결과 91개 단지 중에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장항 A4 블록 아파트는 기둥 4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좀 난리가 난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장 반응이 어떤가요? 우선 LH는 지난달 20일과 21일에 이런 철근이 누락된 기둥 4개에 대해서 보강 작업을 완료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안정을 시키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자 예비 협의회를 중심으로 22일에 저희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이 간담회 이게 아마 열렸을 것 같습니다. 네, 협의회 측은 LH 책임자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도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간담회 소식은 추가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늘 관심이 많은 시청, 고양시청 이전 문제입니다. 고양시가 시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백석 업무 빌딩에서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18일에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전 타당성 용역 진행됐고 이게 아마 9월에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좀 시청 이전을 좀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나. 시청 이전 절차에 관련된 진행 상황 그리고 이 청사 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 계획 구상 계획 마지막으로 이제 이정현 부시장이 직접 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소개했는데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사실 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 앞에 내용들도 사실 뭐 그렇게 좀 눈에 띄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라고 이제 시에서는 얘기하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6월 이전 계획을 뭐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6월. 예. 이게 근데 사실 뭐 6월에 가려고 그런다
라는 워딩이 공식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예산 통과, 리모델링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될 시에 뭐 6개월 내로 시청 이전을 완료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청사 이전 비용과 건립 비용 비교 자료를 놓고 약간의 이제 설전이 있었는데 남동진 기자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죠. 예,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현장에서 이제 발표 자료 PPT에 보니까 4천억 대 500억. 8분의 1밖에 안 든다. 시청 이전이. 그러니까 원하는 4천억이 들고 백석으로 가면 500억만 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로 한 것이냐. 근데 이 500억이라는 게 사실은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거든요. 시가 사업비로 책정하고 이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데 제출한 거 보면은 사업 비용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건물가에까지 포함을 시켜요. 왜냐하면은 건물이라는 게 이 청사를 이전하면서 이걸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사 이전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시 재산인데 거기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도 기회비용으로 포함시켜야 되는데 요걸 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좀 건립 비용을 한쪽은 지나치게 낮추고 한쪽은 좀 지나치게 뻥튀해가지고 좀 왜곡시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재명 부시장도 이제 좀 지적한 부분은 사실 맞다. 그 부분 두고 사실 행안부랑도 이견이 있었다.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타당성 용역할 때는 공사 비용만 이제 넣어서 올렸는데 이게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된다. 지금 넣은 거에 사업비가 총 포함돼가지고 나가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갖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청사를 쓰는 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새 청사 짓는 것보다는 낫다고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질의 마무리했고요. 단장이 나와가지고 보충 설명을 했는데 이 사업비에는 건물가액을 투입 포함시키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를 투입 예산으로 비교를 한 거다. 그 4천억 대 500이 그렇기 때문에 원당 신청사 건립할 때는 4천억이 투입이 되고 시청 이전에는 500억만 투입하면 된다. 왜곡하거나 잘못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청자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나.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런 표현은 아무래도 행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좀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경기도에 청사 이전 심사를 의뢰했다. 자, 이건 어떤 소식이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투자심사 의뢰를 말하는 거고요. 예, 이게 그 법적 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돼요. 기초지자체가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날 시 예산 담당관이 이제 심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이게 경기도 투자심사가 이제 뭐 오늘 10월 말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통과돼야만 사실 이후 절차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투자심사 의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이 사업의 윤곽 총 사업비 규모를 1,464억으로 정을 했어요. 여기서는 또 그래서 뭐 당연히 리모델링 공사비뿐만 아니라 건물가액을 이것도 865억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설계비, 용역비 이제 뭐 27억 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하겠지만 이 사업비 1,464억으로 당연히 시에서는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를 적게 낮춰서 우리가 시청 이전하려는 이유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니까 사업비가 이만큼 적다를 얘기하고 싶겠지만은 이게 실제 타당한지는 따로 좀 검증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는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상태고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이제 11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한 다음에 시의회 예산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6월까지 청사 이전을 하려고 한다라는 간략한 계획이 거기 잡혀 있었습니다. 투자 심사 신청한 게 이제 궁금한 거는 통과 가능성. 우선 재정 투자 심사 같은 경우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 이건 것들을 함께 검토하는 자리거든요. 경기도 감사에서 행안부 타당성 조사 앞서 진행했던 여기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좀 절차적 하자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투자 심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시의회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사전 협의가 여전히 되지 않은 채로 좀 강행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심사를 통과를 하면은 실제 이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가 예산 반영 이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 중 이제 가장 큰 비용이 이제 리모델링이 500억 마련하는 거잖아요. 추경이랑 본 예산에 뭐 추경 아니면 본 예산에 마련한다고 하지만은 이 예산을 그동안 시와 의회가 계속 갈등을 보여 있는 상황에서 이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내년 4월이면 총선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좀 통과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이전 절차를 강행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액션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시청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면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행정사무조사 이게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해서 이제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하는 뭐 행정사무조사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계속 문제 제기됐던 그리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하는 것이 이제 이전 타당성 용역을 예비비로 네네, 지출을 하는 해서 거. 진행했던 요 사안을 두고 이제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좀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행정자무조사를 진행을 하자. 라고 이렇게 합의까지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14일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이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통과시키자라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뒤늦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일부 의원분들이 이제 반발을 하셨다라는 이유로 이걸 파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 현재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우 국민의힘 시의원, 대표.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 원포인트까지는 합의가 됐었는데 이 세부안건 조정 과정에서 이 행정사무조사를 포함할 것이냐 이날 임시회 통과 안건 중에 그걸 놓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좀 이견이 있었다. 그래서 좀 임시회 여는 거에 동참할 수 없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민주당은 이날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합의가 됐었는데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국민의힘 쪽에 떠넘기면서 이 정파적 득실력을 떠나서 이 집행부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이 이걸 묵과하고 있다. 그래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